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오후 늦게까지 영장 판사의 신문을 받았고 현재는 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녹색병원. 입원해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병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잠시 휘청이기도 했지만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 등 마중 나온 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한 뒤 걸어서 차에 올랐습니다. 이어 1시간 반쯤 뒤 다른 의원들의 동행 없이 홀로 실질심사가 열릴 법원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병원과 법원 앞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 규모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추리소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허무맹랑한. 하지만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미 예상 가능한 파장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당내 분열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파들은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분석한 반면 한 비명계 의원은 과연 이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당내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노출된 갈등을 봉합하는 건 힘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빨라도 자정이 넘어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후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함께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여파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함께를 강조하면서도 당내 분열을 해소해 총선 승리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우원식 의원의 전격 후보 사퇴로 김민석, 홍익표, 남인순 3파전으로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고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한 3선 홍익표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후보 3명이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그래도 홍 의원이 비이재명계와도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것이 막판 지지를 끌어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시 표 단속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비명계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후임이 된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도 당장 친명과 비명으로 나뉜 당내 분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꼽았는데 당대표의 지침을 받아 당이 통합될 수 있게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이탈표 색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 유고 시에 대표 대리 역할을 맡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엔 홍 의원이 실질적으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건 하겠다면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과 회동해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탄도미사일 현무 등 우리 군의 차세대 핵심 무기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직접 시가 행진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발사관이 이동식 발사대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개발부터 운용까지 극비리에 진행 중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입니다. 탄두 무게가 최대 9톤, 수백 미터 아래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차세대 전략무기로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40km 이상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M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는 선제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을 뜻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장비들이 총동원됐습니다. 100km 밖까지 감시한다는 무인 정찰기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지뢰 제거 전차 코뿔소도 광화문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 AR을 이용해 등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 행진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과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또 한 번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진행됐습니다. 주한미군 전투부대원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병력 6,700여 명과 장비 340여 대가 투입됐는데 미군 스텔스 전투기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은 비가 오면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장갑차 한 대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장갑차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됐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상륙 돌격 장갑차를 시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던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시속 190km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힌 직후 급속히 속도가 올라간 걸로 확인됐는데요. 중상을 입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 브레이크도 안 들었고 시동도 꺼지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을 태운 전기차 택시가 시속 50km로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충돌 이후 택시는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고쳐매고 시동이라도 꺼보라고 외칩니다. 충돌 당시 시속 54km였던 속도는 불과 8초 만에 100km를 넘어섰고 36초 만에 시속 188km까지 치솟았습니다. 교차로 4곳을 위태롭게 지났지만 결국 멈춰서 있던 앞차를 들이받고 뒤집어진 채 250m를 더 미끄러진 뒤 멈춰섰습니다. 택시는 이곳까지 무려 2.5km를 내달려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은 척추와 갈비뼈,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입원 중입니다. 택시가 들이받은 또 다른 택시는 앞차와 연쇄 추돌해 운전자 2명과 동승자, 행인까지 다퉜습니다. 택시기사는 첫 충돌 이후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박는 순간 앞으로 가면서 그렇게 잡아도 안 되고 계속 가더라고요. 사람 나올까 봐 최고 겁났어요. 사람 나오면 사망하기 때문에. 승객도 역시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확실하게 엑셀레이터는 안 밟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어서서 봤거든요. 아직 시동 끄세요 했는데 몇 번을 눌러도 안 돼요. 사고가 난 차는 구입한 지 석 달 된 새 차입니다.
경찰은 택시의 사고 기록 장치와 운행 기록계를 국과수에 보내 사고 당시 택시의 속도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상가 돌진 사고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신호등 충돌 사고 등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전기차 택시 사고의 원인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